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윤동현입니다. 창원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예술 무대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바로 창원 성산 아트홀인데요. 오늘은 지난해 말에 이곳 창원 성산 아트홀 관장으로 취임한 김사숙 관장과 함께 성산 아트홀의 비전과 지역 문화예술의 미래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관장님으로 소개해드렸는데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오늘 처음 뵙고요. 네. 우선 관장으로 취임하신 지는 지금 6개월 정도 흘렀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좀 낯선 시간들이었을 것 같은데요. 소회부터 듣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방송을 오래 했고 그 자리 윤동현 아나운서가 있는 그 자리가 제가 사실은 더 편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가 없네요. 저 역시 부담스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사실 성산 아트홀의 업무하고 저희 방송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네. 그다지 이제 그 업무 프로세스로 봐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또 재생산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낯설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문화예술의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거버넌스가 아주 중요한 어떤 인식 수단이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 방식에 있어서 많은 좀 고민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둘러싸고 지자체, 의회, 시민사회 그리고 또 지역의 이제 그 문화예술 단체. 근데 문화예술 단체도 그 장르별로 쪼개보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주체들이 각자의 이제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발전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문화예술이라는 게 사실은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라든가 자율성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 게 방송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닮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고민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이제 기획하면서 아주 분주하게는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반년의 시간을 참 농축된 이야기로 전해주셨는데요. 네. 앞서 제가 관장님으로는 처음 뵙는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MBC 경남 아나운서 선배님으로 알고 있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오늘 보시면서 오랜만이다 하실 것 같은데 MBC 경남 아나운서로 시작을 해서 또 편성 제작국장, MBC 컨벤션 진주 대표 이사까지 영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실무 그리고 경영 등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 방송국에서의 경험이 성산 아트홀 관장으로 취임했을 때 좀 일을 할 때 좀 녹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좀 어떤 게 도움이 됐을까요? 네, 우선 그 전문성으로 보면 저희 그 문화예술회관인 성산 아트홀에서 그야말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게 많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경험치가 있으니까 대중들의 어떤 감성이나 또 어떤 그 흥미로운 그 지점 그런 거를 좀 캐치하는 데는 조금 강점이 아닐까. 그래서 서로가 가진 장점을 공유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어떤 구체화된 성과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창원 시민들이 성산 아트홀이 좀 달라졌네 하고 이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야겠죠. 만약 체감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 좀 풀어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성산 아트홀 하면은 단순히 실내 공연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극장, 소극장 그리고 야외에도 공연장이 있고요. 그리고 전시장 포함해서 정말 대표적인 문화 복합 시설이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관장님 이제 지금의 일터잖아요. 지금의 일터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강점, 장점이 성산 아트홀이 있습니까? 저는 성산 아트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곧 생활이 곧 예술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누구나 손쉽게 또 가볍게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문화 공간이라는 점에서 성산 아트홀이 어떻게 보면은 문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그 장소로는 아주 저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지자체나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제 큰 공연장을 많이들 경쟁하듯이 짓고 그렇더라고요. 있거든요. 예, 예.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도시의 어떤 문화 도시로서의 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는 좋고요. 또 이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관광이나 이런 것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언제라도 드나들 수 있고 가까이 있는 게 예.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저희들 그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예, 전시장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만나면 그 리모델링을 다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고 언제쯤 하냐 이렇게 좀 많이 물으시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실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200억 규모로 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무대 쪽이나 이런 데는 이제 첨단 그런 무대 인프라를 갖추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었어요. 이제 무대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서. 이제 그런 점이 해결이 되니까 이제 대형 작품들을 다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되겠죠.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장르도 풍부해지고 공공성, 예술성, 뭐 지역성, 또 보편성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 플랫폼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건데 뭐 네. 단순히 뭐 공연하는 곳 이렇게 창원 성산 아트홀을 떠올리셨다면 지금은 보니까 이제 확실히 창원 문화 플랫폼 그 자체 이렇게 변모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관장님은 이제 그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 좀 어떤 방향성을 두고 계세요? 창원의 이제 문화, 산업, 역사 이렇게 연결이 되는 창원형 문화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예.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창작, 발표, 유통 이렇게 예술의 이제 전 주기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제 원활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때마침 저희가 이런 그 창원형 문화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좋은 사례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지난 3월에 아마 뉴스 진행하시니까 잘 아실 텐데 창원시에 400억 규모의 국가문화 선도산단 사업에 선정이 됐죠. 예. 네, 그래서 그 세부 사업 중에 청년 공예 오픈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화를 품은 산단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16억을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토목공예라든지 금속공예, 가죽공예 이런 공예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 공예 오픈 스튜디오가 문을 열면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플랫폼 그리고 뭐 창업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그런 창원형 문화 플랫폼으로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시민들의 뭐 참여와 호응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하고 계실 그럼요. 텐데. 네. 예. 그런데 막연히요, 이 문화, 예술을 떠올려 보면 다가가기에는 약간 어려운 그런 벽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민과 문화, 시민과 예술 사이에 아무래도 이 놓여져 있는 간격이라고 할까요? 네. 이걸 뭐 좁히기 위한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예. 저희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산 아트홀의 강점이라고 하면 접근성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울타리도 없고 언제라도 이제 드나들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일상 속에서 예술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확대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매달 둘째 주 화요일에 모닝 콘서트가 열리거든요. 오전 11시부터 이제 1시간 동안 열리는데 네.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제 재즈, 뭐 국악, 클래식 할 것 없이 장르 가리지 않고 예.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인데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비쌀 것 같은데요? 비쌀 것 같아요. 예. 예. 2만 원인데 예. 다양한 그 할인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50%또 다자녀 할인 뭐 이래가지고 한 10,000원 정도 하면은 공연을 관람할 수가 있거든요. 솔깃하겠는데요. 네.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고요. 그래서 또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커피와 또 아침
모닝빵 예. 이렇게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즘 보니까요, 이 성산아트홀의 그 매월 모닝 콘서트를 그 아침에 이제 모임으로 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대요. 하나의 예. 문화로.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서 콘서트 보고 뭐 식사하고 예. 좀 수다 떨다가 예. 집으로 헤어지는 이런 개모임도 있고. 그 만남의 공간으로 또 자리를 잡고 있는 아트.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렇게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문화 공간이 아닐까 하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전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전시만 하고 또 이제 관람객들은 보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접점을 만들어서 예. 서로가 이제 토론도 하고 작가들하고 또 대화도 하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유도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제가 파리에 이제 그 폼피두 미술관 거기 갔을 때 전시관들이 쭉 있는데 거의 모든 방에서 작가와 또 학생이나 시민들하고 열심히 토론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산아트홀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보면 그 철학적이 얘기하는 공간이라서 뭐 카페필로 이렇게 부릅니까? 그렇죠. 그런 교두부 역할을 하고 좀 접점을 이어주는 역할을 지금 성산아트홀이 조금씩 해나가고 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성산아트홀이 있는 이곳 창원을 떠올려 보면 조각 비엔날레 그리고 또 마산 국화축제 이런 문화자산이라는 콘텐츠를 좀 풍부하게 또 보유하고 있는 도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창원 성산아트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겠는데요. 네. 예. 사실 창원은 그 뭐 중공업 도시다 이래서 뭐 문화적인 자산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가 있습니다. 예. 네네. 근데 정말 많습니다. 문화예술 행사도 많고 자산도 풍부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킬러 콘텐츠가 예. 드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많은 문화 자산 중에서 가능성 있는 콘텐츠를 뽑아서 큐레이팅을 해서 그걸 글로컬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발전소 역할을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창원 조각 비엔날레를 들 수 있는데 이게 짝수년도에 경년제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조각 비엔날레는 유일합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자산을 저희들이 이제 좀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14년이 됐고요.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유지했다는 것은 가능성을 이제 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내년에 비엔날레는 그야말로 세계화의 원년이다. 이런 각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추진단에서도 올해는 오픈 콜로 해외 가릴 거 없이 훌륭한 감독님을 모시자 해가지고 지금 해외 사이트에다 올려서 지금 문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참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사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아마 언론인 시절에도 지역 위기에 대해서 이 의제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겠습니다. 네. 아마 요즘은 지역 예술인의 위기에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분명히 좀 강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맞습니다.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예. 지역 예술인들의 상생을 저희들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역의 예술인들이 없으면 저희가 존재 가치가 없죠. 그럼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역 예술인들 주도로 진행하는 공동기획 전시가 몇 가지 있고요. 그리고 지역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한도에서 저희가 매년 미술 작품을 매입을 합니다. 미술은행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매년 공연 예술 단체들을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16개 팀을 뽑아서 이제 보조금도 드리고 그리고 무대를 이제 그 대관을 무료로 해드리고 또 홍보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관객들이 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게 무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예술의 어떤 특성상 지원은 하되
그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8길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희들이 만약에 그쪽에서 요청을 한다면은 콘텐츠를 함께 개발하고 또 이제 예산이나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어떤 협업형 플랫폼으로 좀 발전시키면 어떨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 추가로 생각해 보면 이 시너지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창원 성산 아톨 이 공간 자체가 네. 뭔가 시끌벅적하고 매번 잘 돌아가고 바쁘고 그러니까 이런 가동률에 대한 고민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자체적인 가동률을 뭐 제고시키기 위한 이런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네. 가동률은 사실 저희들 공연장과 전시장 예. 이렇게 있는데 평균 그 경쟁률이 1대2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수요를 예. 충족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좀 찾아봤는데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24년도 작년에 전국의 296개 공연장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했는데 전국의 평균 가동률이 48.6%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58.9%니까 10%포인트 이상. 네, 10%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올 하반기에도 거의 대관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요가 많고 그래서 관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뭐 가동률을 높이는 쪽보다는 오히려 질적 수준을 좀 더 높이고 또 관객들을 좀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연의 그 양극화 사실 어떤 데는 거의 만석이고 어떤 곳은 또 이렇게 관객이 모자라고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간극을 좀 좁혀보려고 이제 심의 기준이나 이런 것도 좀 보고 협업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아무래도 트렌드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부의 지역민들은 지역의 뭐 여러 공연이라든지 문화 행사를 보면 자조적인 목소리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주목하고 있는 뭐 최신 트렌드라고 할까요? 관장님께서 좀 어떤 것에 꽂혀 있으세요? 저는 문화예술 정책이라는 것이 도시의 어떤 정체성과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창원에 이제 그 중공업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뭐 어떤 기본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문화예술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산업도시의 문화를 이어서 연결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보면 그게 제 생각인데요. 산업도시니까 요즘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또 트렌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술에 있어서도 AI 예술 그리고 AI 미술 또 이제 뭐 AI 포럼이나 이런 것도 좀 개최를 해서 세계적 흐름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 지역민들도 또 알고 또 알 권리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년 아마 상반기쯤에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 흐름에 발맞춘 또 예술의 대응 이런 부분도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한 관련된 뭐 문화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창원에 노동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그리고 노인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남녀노소 맞춤형 프로그램 이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전략들을 또 꾀하고 있지도 않을까 궁금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성산 아트홀은 그 생애 주기별로 그 프로그램이 좀 짜여져 있고요. 디테일하게. 그리고 문화 취약계층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뭐 키즈 클래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토요 콘서트가 있고 또 중장년층들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모닝 콘서트 뭐 이런 식으로 그 연령대별로 이렇게 좀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문화 취약계층의 창작 활동도 저희들이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산 아트홀이 지난 장애인의 날에 기획을 했던 건데요. 함께 물들다 해서 장애인 화가가 1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의 어떤 주체
주인공이 이제 그분들이 되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화제가 돼서 그 미디어에서 또 많이 또 알려주시고 하셨는데 전국 지역 문화재단 연합회에서 우수 사례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정밀하게 맞춤형 거리 좁히기를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모든 시도민이 이제 사랑하고 즐겨 찾는 예술 공간으로 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 네. 노력하고 계신 건데 앞서 뭐 맞춤형 그 연령대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꿈나무들 네. 이 어린 세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집중하는 대목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예, 네. 추가적인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희는 미래 잠재 고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어린이 관객에게 특별히 저희들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월과 2월 방학 때니까 아이들 데리고 갈 데가 없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방학 때 세계적인 동화 작가죠. 아실 텐데. 누굽니까? 제가 플래카드로 본 적이 있는데 갑자기 떠오르진 네, 않는데. 앤서니 브라운 있었습니다. 예, 봤습니다. 예. 워낙에 인기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 단일 전시로서는 한 2만여 명이 오, 왔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성산 아토르 단일 그 전시회로서는 가장 많은 관객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관내 저희들이 뭐 역사민속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인간문화재 이런 분들이 전시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체험 프로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기 마감입니다. 그 정도로. 네.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만큼 이제 또 많은 젊은 세대들이 또 관심을 쏟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의 체험 프로그램을 가급적, 이 모든 어떤 사업의 프로젝트에다가 함께 넣는 것을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 사담입니다만은 지난주 주말에 네. 키즈 클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젊은 부부들이 반바지 입고 위에 헐렁한 티셔츠 입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공연 같이 보시고 예.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사랑받는 그 예술 공간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예. 어떤 큰 뭐 슬로건보다 예. 그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지역민에게 있었던 문화 예술과의 뭐 거리, 벽이 높게 형성돼 있었다면 무너뜨려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또 성산 아토르에서도 지금 더 어린 세대에게 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우리가 이런 공연, 이런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네. 관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 고맙습니다. 제가 예. 준비를 쫙 해갖고 왔습니다.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제9회 뮤직 페스티벌 창원 2025 해가지고 요게 작년까지는 창원 국제 실내악 축제로 열렸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8회까지 했으니까 이제 좀 점프를 할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유일한 실내악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약간의 이제 단장을 해서 예. 타이틀도 좀 바꾸고 또 예술 감독도 저희들이 줄리어드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중앙대 교수인 김덕우 예술감독을 초빙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대중과의 어떤 친밀감을 높이고 수준 높은 그런 연주자들을 라인업해서 사흘간, 그래 원래는 6일이었는데 저희들이 좀 압축을 해서 좀 선택과 좀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줄였고요. 지나 카바우어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신창룡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아시죠? 이름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아주 섬세한 연기, 연주가 아주 화려하면서도 유명하죠. 그리고 로마 공항에서 즉석 연주로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넘긴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 네, 어린인데요. 예.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 양. 네, 이번에 저희들 그 축제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정은 컴팩트합니다만 정말 다양한 분들이 네, 계시네요. 네, 네. 예. 그 외에 이제 프린지 공연 또 예술 감독이 직접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을 하는데 이 김덕우 예술 감독이 줄리어드에서 공부를 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없었다면 공부를 다 마칠 수도 없었고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날 이제 자기가 있다. 이래서
또 이제 그것을 받은 것을 소외계층에게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서 재능 기부를 하겠다 이런 좋은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그런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다양하게 담겨 있는 축제가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있지 않습니까? 준비된 행사들이?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섬세하게 설계된 한 편의 영화 같은 오페라. 죽음의 도시를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선보입니다. 죽음의 도시는 이제 국립오페라단 초청 작품인데요. 저희가 자비 9천만 원을 들였고 4억 1천을 국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5억짜리 오페라인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흔하게 있는 그런 오페라도 좋지만 이런 새로운 그 오페라도 굉장히 좀 신선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초청을 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 선율 아리아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꼭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문화와의 그 간격을 좁히러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창원의 집 가을 고택음악회가 있는데요. 지난 봄에 창원의 집이 위탁된 지 4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넘어가는 건 그렇다. 40주년 고택음악회를 한번 만들자 해서 기타리스트인 함춘호 선생과 또 이제 장필순 콘서트를 열었거든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필순 그 목소리가 허스키한 그 목소리잖아요. 그리고 함춘호 기타리스트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빼어난 또 기타리스트. 그렇죠. 그 고택에 그 이팝나무가 하얗게 피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그리고 그 초승달 하늘에 떠 있고요. 너무 그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과거로 돌아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 1,000여 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 고택에. 근데 더 이제 저희가 놀란 것은 창원 시민들이 휴지 조각 하나 안 남기고 그리고 저희들이 임시로 마련한 좌석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그 원래 세팅했던 그대로 정리해놓고 가셨어요. 정말 성숙한 문화 시민 창원 시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문화 수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참 다양한 이제 하반기에도 전시와 공연이 있기 때문에 김사숙 관장께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소개를 더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시 도민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성산아트홀 관장의 자격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저희 창원 문화재단은 성산아트홀 말고도 3.15 아트홀이 있고 또 진해 아트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가 수시로 열리고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민들과 문화의 거리감을 더욱더 좁혀줄 창원 성산아트홀 김사숙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포커스 경남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